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오늘 당연히 좋은 하루 안 되셨겠죠?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하루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진짜로 시장이 조금 고구마 먹은 그런 장이에요. 뭐 거래량도 없고 실제로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 이게 진짜 와, 이게 악재로 인해서 빠지는 게 맞아? 요런 생각까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자신 있게 반등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틀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저도 틀린 날이 있기 때문에 뭐 파생을 하거나 어떤 뭐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매매를 안 하는 게 사람은 틀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세력 형님들의 마음대로 시장을 조종하기 때문에 오늘 결국에 뭐 수급 움직임을 좀 보겠지만은 뭐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솔직히 반등을 좀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실제로 또 코스닥은 반등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세력이 코스피를 그냥 뚝갑 해버렸습니다. 뭘로? 선물로. 그 우리 시장에서 이 선물 시장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해지라고 하는데 해지도 아니고 그냥 시장 뭐 조작하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파생 시장 그냥 없애버리면 어떨까? 아, 그런 생각까지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뭐 언제까지 이렇게 외국인의 돈 노름에 놀아날지.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이 튀었는데 제 생각에는 환율이 튀어서 시장이 빠진 게 아니라 증시가 세력 형님들의 의도에 따라서 환율도 풀리고 그리고 시장도 눌린 것 같다. 좀 요렇게 좀 합리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이 끝나자마자 3시 반까지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았죠. 이거 뭐냐면은 선물 매도하고서 이제 다시 환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먹고 다시 달러로 바꾼 다음에 자연스럽게 지금 환율이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어쨌든 뭐 어제 반등 시도를 했는데 우리는 뭐 반등 시도도 안 하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3일 올랐어요. 코스피가 보니까는 이번 달에 5일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막 찌끔찌끔 올라가지고 진짜 그냥 오름티도 안 났었는데 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수급을 보면은 오늘 일단 코스닥에서 300개 상승 1200개 하락, 코스피에서 150개 상승 750개 하락. 그러니까 뭐 이거 한 개 올랐으면은 5개는 빠졌다. 근데 이 한 개도 뭐 평범한 우리가 가진 주식이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코스피에 속한 모든 개인들이 지고 있을 법한 종목들은 다 빠졌다. 거의 이렇게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한 개가 올랐으면 네 개는 빠지는 날이었구나.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뭐 제약 업종이 그래도 먼저 어제 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업종 대비해서 좀 받쳐줬고 오늘 알테오젠이 쿠션해줬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하락세를 좀 막아주면서 알테오젠이 하락에 대한 수급을 빨아들여줬고 시장에 대한 하방 에어백 역할을 오늘 해줬다. 어제는 에코프로가 해주고 오늘은 알테오젠이 해주고 뭐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나 전기전자 이런 거 그냥 종합지수만큼 빠졌다. 오늘 특히 강하게 빠진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알테오젠이 쿠션 해주고 시장은 전반적인 조정세를 보였다.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뭐 추가 금리 인상 우려? 이것도 아니잖아요. 셧다운? 아, 이런 것도 참 애매하거든요. 그냥 이런 거 자체가 좀 그냥 말이 안 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장 이렇게 빠진다? 에이, 뭐 우리가 미국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한국인데 좀 웃기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짜증났던 거는 그래도 이렇게 제가 3시쯤에 이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개인이 이렇게 반대매매 회피 물량이 나오잖아요. 신용정보. 근데 기간 잡아주는데 이 외국인들이 끝까지 안 잡아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던지는 거를 진짜 악랄하게 받아먹는 겁니다. 왜? 내일도 받아먹어야 되니까. 내일도 싸게 받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뭐 어제 정도엔 조금 반등 나오고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횡보 정도 하지 않을까. 바닥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연휴가 끝난 다음에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냥 연휴 전에 그냥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때릴 거면 지금 다 때리고 지금 맞을게. 때리면 맞을 테니까 우리 명절 지나고 나면 좀 올려줘. 우리 정상적으로 좀 가자. 이렇게만 해도 그냥 불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일은 모르는 일이니까. 이렇게 지금 현물 시장에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파생 시장을 보면은 심지어 풋도 팝니다. 콜도 팔고. 그러니까 이제 풋도 차익하고 콜도 이제 위로 막아놓고 이렇게 의도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뭐 미친 듯이 판다 이 정도도 아니거든요. 그냥 선물 가지고 야 진짜 선물을 오늘 1.2조 지난주에 9천억 8천억 1조 해가지고 한 4, 5조를 일주일 만에 던졌어요. 선물 시장에서 그러니까 선물 가지고 찍어 누르는 그런 흐름이 보였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잡아주는 모습. 그래서 어제 선물을 한 3,500원 잡아줬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 어제 종합지수도 어쨌든 밀렸잖아요. 그거 종합지수 밀리는데 선물 잡아준 거 보고서 조금 바닥을 잡아주려나? 그것도 어쨌든 뭐 빠짐 맞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내가 보는 경계선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오늘 보기 좋게 저 같은 사람까지도 흔드는 이런 하락세를 한번 뽑아버렸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아침 브리핑을 보면요 이렇게 오늘 반등은 하겠지만
근데 오후에는 연휴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코스닥이나 그나마 아침에 좀 올랐다가 그냥 쭉 밀었고, 코스닥은 나름대로 받쳐줬거든요. 근데 코스피에서 그냥 선물로 찍어 누르면서 뭐 이런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아예 그냥 없었던 기회조차 없었던 그런 거였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 상장이 가시권이 들어왔죠. 10월 5일 추석이 끝나고 이제 상장이 됐는데 IPO 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돈까지도 물리게 만든 것 같아요. 좀 약간 질리게 만드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좀 있는데, 뭐 이런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셧다운과 관련해서 뉴스가 너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 뭐 셧다운 가지고 경제 지표를 공개를 못한다. 경제 지표 공개 못하면 뭐 그거 모르나? 아 대충 뭐 예상치란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셧다운 가지고 자꾸 막 엮는데, 아 글쎄 싶습니다.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 넘어가면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만 일반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시장을 아예 그냥 처박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나갔다. 결국에 돈의 논리를 찍어 누른 거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 선물 막 2조 6천억 정도인데, 요거 아마 제가 과감하게 얘기 드릴게요. 아마 4분기 제가 좋을 거라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요거 회수하면서 시장 땡길 겁니다. 땡길 거예요. 저는 걱정 안 할 거예요. 지금 잘 넘기면 좋은 기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아직도 좋게 보기 때문에. 왜냐면 주식시장의 본질은 기업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가치가 괜찮습니다. 하반기에 정말로.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뭐 있죠?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그렇게 관여를 안 해요. 기관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지. 기관이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물 시장에서 이 선물 가지고만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거다. 요거는 결국에 회복을 시킬 겁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저도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조금 찜찜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와, 신용이 그래도 안 털려? 이게 플러스 2거래일 정도의 신용이 털리기 시작하니까, 그제 기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도 조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털렸다. 야, 반대 매매가 나오긴 나오는데 미미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와, 이건 좀 아닌데.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도 빠져있는 상태. 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당연히 좀 약간 거품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한번 해볼 법한 그런 시장이죠. 그리고 요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요번 명절 연휴가 길잖아요. 당연히 현금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휴 때 조금 자금이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어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두산 로보 상장에 대한 IPO 자금이 또 이렇게 한번 쑥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은 벌써 26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제 다시 오늘 날짜로 계산이 되면 들어올 겁니다. 예탁금에 대해서 아직은 좀 너무 막 판단하지 말자 이런 게 있고, 오늘 알테오젠 급락했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뭐 공매도 영향, 기대에 앞섰나, 뭐 이제 또 비관적인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주로 공매도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공매도 가지고 저는 빠졌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일부 기술만 가져갈 가능성 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증시가 이제 알테오젠 주가가 올라갈 때 머크에게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조차도 얘기했던 게 뭐죠? 박 대표님이 원하는 건 10억 달러. 머크가 원하는 인수가는 7.5억 달러. 이게 찌라시가 이렇게 돌고 있다. 만약에 머크가 원하는 가격이 협상이 되면 4조 정도. 박 대표님이 원하는 가격대로 가면은 한 6에서 7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지금 머크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4조 2천억이니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매각 여부는 기술 이전 개수에 달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다수 기술 넘길 경우에, 그러면서 요걸 지금 좀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매각이 아니라 다시 독점 계약을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는 지금 비독점 계약이잖아요. 그걸 독점 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 변경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요것도 호재긴 한데 요게 가려져 버린 거죠. 머크가 일단 알테오제 매각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돌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중간에 알테오제 빠질 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린 겁니다. 베타제 플러스에게.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건 사실 이게 다 핑계고, 알테오진이 꽤나 밀고 있는데 이거 수급 논리다. 오늘 에코프로가 나름 3%대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올라가다 보니까 알테오진 쪽으로는 어떻게 되죠?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다. 얘네 둘이 시속 게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는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에코프로 에어백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자금을 알테오진이 받아먹어서 15%가량 상승해줬다. 사실 오늘 22% 정도 빠졌는데, 이거 뭐 어제 올린 거 빼고 최근에 증시 하락
반영하면 뭐 이 정도 빠질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알트오젠 주주들은 울상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다 빠지고 있는데 얘네 올라갔다가 지금 이 정도 눌리고 있는 거잖아. 그럼 뭐 아실 거 없죠?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거 비중을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30에서 50 많으면 50%. 30% 갖고 있는 사람은 올라갈 때 조금 아쉬웠을 거야. 왜? 너무 많이 팔았던 것 같거든. 7만 저희 매도가가 최종에 7만 5천 원 요 정도 잡혔잖아요. 저희 베타지 분들은 중간중간에 팔았어도 한 7만 2천 원에서 7만 3천 원 요 사이에는 평 매도가가 잡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올라갈 때는 아쉬웠지. 8만 2천 원 가고 이랬을 때. 근데 막상 내려오니까 어때요? 마음 편하잖아. 왜? 다시 사면 되니까. 제가 다시 사는 가격까지 대놓고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6만 원 정도에서는 좀 건드려 볼만 하다. 근데 전 안 한다고. 왜? 지금같이 지금 지지박 한번 튕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본 건 5만 5천 원 정도, 5만 한 정확히는 5만 3,500원. 요 정도면 하고 그럼 안 그러면 안 한다. 왜냐면은 꼭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려왔을 때도 대응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50% 갖고 계신 분의 심리와 30% 갖고 계신 심리 아까 댓글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50%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흔들리고 있어. 근데 50% 차익한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다 갖고 있다가 이거 82,000원 갔다가 지금 갑자기 하루 만에 3, 40%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멘탈 나갑니다. 멘탈 나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왜 빠진지도 몰라.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거거든요. 공매도 핑계라고 그냥. 알테오진이 머크한테 피인수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술 계약을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가는 것도 엄청난 호재지만 이게 가려지는 거라고. 왜냐면 너무 세게 올랐잖아요 지금. 시장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게 알테오젠이 얘의 기업 가치로 가는 게 아니다. 왜? 얘가 기업 가치로 갈 거면 메고캠이나 AB에 3천당 이런 애들도 데리고 갔어야 돼. 일정 부분 에코프로 갔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냥 돈의 논리로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를 오마주해서 움직였었던 거다. 그래서 돈의 논리로 얘네 둘이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다. 요 정도로만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뭐 무슨 이유 갖다 붙여가지고 뭐 제가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뭐 테드가제니, 뭐 비폰이 A9이 막 알토스 재합병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말고 공매도 갖다 붙이지 말고 뭐 올라갈 때 공매도가 공매도 안 쳤겠어요? 이거 씹어먹고 간 거잖아. 그럼 그만큼 재료가 약한 거라고 그때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썸네일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에어백 효과 돈의 흐름일 뿐이라고 이런 거 한정된 유동성 에코프로랑 알테오젠 이런 걸 좀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돈의 하락 폭격이다. 알고 맞지만 오늘은 저도 알고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픕니다. 근데 뭐 예전처럼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장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죽는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올라가는 길에 좀 세게 눌리는 이런 구간이에요. 결국에 세게 눌린 만큼 강하게 당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다 맞는다고 생각 못하겠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전부 다 퍼릇퍼릇하죠. 근데 요 가운데 이렇게 이런 봉들을 보면 심각하게 뭐 많이 빠진 업종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 굳이 많이 빠졌다고 보면은 로봇주가 이제 두산 로보 IPO가 이제 끝났으니까 기대감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렌시스 얘네들 따상 갔었으니까 뭐 뱉어내야 되고 그동안 시선했던 애들이 뱉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 이런 거 미국에서 좀 별로 좋지가 않죠. AI 관련주들이 그런 게 있고 통신장비주가 테마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주로 붙어도 다 죽는다. 통신장비주 이거 붙었다가 죽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시장에서 얘네만 갈 것 같으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철강주 얘기를 좀 좋게 했었는데 철강주 좋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에서 철강 생산한다. 중국 거 안 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줄여도 이 줄인 만큼의 생산을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인디아 이런 데서 인도 같은 데서 알아서 우리가 자급자족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밀렸는데 이게 얘네가 한다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강도 아무리 원자재가 있다고 해도 이게 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철강주는 좀 나쁘지 않은 섹터다. 근데 오늘 조금 늘린 거다. 뭐 개별적으로 뭐 북철강 또 어제 셌었잖아요. 이런 게 있고 포스코 트리오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랑 묶였었고 그리고 반도체가 좀 오늘 나름 진하게 좀 늘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지금 보면 2차 전지주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 어제부터. 그래서 빠지긴 빠졌어. 다 파란색이야. 근데 1, 2%대의 대다수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또 오늘도 알테오젠 이렇게 지우고 보잖아요. 실제로 바이오도 많이 안 빠졌습니다. 뭐 그나마 지시셀이 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뭐 샤페론, 뷰노, 뭐 파로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상승을 보였던 애들 요런 애들 상승을 보였던 애들 위주로 좀 많이 빠졌었다. 요 정도로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일부 개별 바이오들도 이렇게 상승세를 또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랑 2차전지 반도체는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좀 할 것 같아요.
올라가고 빠지고 쉬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막 순서가 또 뭐 쉬고 올라가고 빠지고 요런 시속 게임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요 안에서의 비중 조절을 조금 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 잘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톡스는 의료기기, 건강미용 요쪽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강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보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계속 이렇게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멘탈이 나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10월에 들어서서 최근에 좋은 데에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무게 산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미운 놈이 있다면 혹은 약한 놈이 있다면 이런 거를 갈아태우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구성하고 있는 뭐 우리 베타즈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포트폴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좀 바꿀 것 같진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종목이 이렇게 있다. 근데 5번 종목까지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뭐 한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마이너스 5%가 아니면 뭐 마이너스 15%라고 할까요? 지금 지수 많이 빠졌으니까 지수 많이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한 15%에서 뭐 한 20%로 볼게요. 15%인데 얘가 다른 애들이랑 같이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해. 근데 다른 애들은 아직도 마이너스 10%야. 근데 요 중에서 분명히 어떤 놈 1번부터 10번 중에 하나가 먼저 출발한 놈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바이오든 그런 놈들 중에서 뭐 비중이 한 20%야.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손익가위 즉 한 0.5%까지 올라왔어. 뭐 거래세도 내야 되니까 0.5%까지 올라왔으면 비중이 한 20%야. 그럼 여기서 한 10% 절반 정도 차익을 해. 이 차익한 돈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비중이 예를 들어서 얘가 15%인데 여기다 비중 실어버리면 20% 되잖아요. 이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중을 조금 잡아주고 얘가 다시 손익가로 0.5%까지 올라왔어. 0.5% 손익가. 그럼 요 정도면 얘를 또 이제 못 탔던 물량을 빼줘. 그리고 또 다른 애 또 태워.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줘야 돼요. 증시가 반등할 때. 포트폴리오가 좋다면. 그래서 저는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좀 시킬 것 같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굳이 손절해서 옮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가 갈지 모르니까. 지금 주도주는 명확하게 저는 한 4개 정도 보고 있는데 의료기기, 보톡스, 뭐 피부미용 이쪽이랑 그리고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요 안에서 있으면 뭐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핵지로 갖고 있는 뭐 테마주들이 좀 있는데 테마주도 어쨌든 제가 막 엄청 테마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4번 주도주가 될 만한 하락장에서 좀 힘을 써볼 만한 그런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냥 굳이 뭐 대응해야 될까? 지금 퍼센티지 정도면? 뭐 엄청 막 종목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없거든요. 심지어 지금 종목은 빠지는데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와가지고 개인만 파는 경우가 있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사실. 왜냐면 퍼센티지가 한 마이너스 10% 내외면은 이게 하루 안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VI 한번 걸리면 털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또 마이너스 한 15%야. 아까 전에 제가 애매하게 얘기 드린 게 뭐냐면은 얘가 당장 뭐 10월 초입니다. 10월 한 4일이라고 쳐볼까요? 이날 시장이 좋아가지고 갭을 딱 떠가지고 갑자기 막 VI 걸리러 가. 그럼 마이너스 15%에서 VI 걸리면 대충 한 마이너스 한 6%에서 7%까지 올라오잖아요. 이게 자르기가 애매해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손이 안 나가. 기어의 본전을 찾으려고 한다고.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VI 걸렸다가 또 이게 윗꼬리 때려가지고 또 내려와. 그 또 다시 마이너스 한 11, 마이너스 12 막 이래. 그럼 이게 또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거,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한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이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 VI 제도를 대체 왜 만든지 모르겠어. 이 VI 제도를 좀 없애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꾸 세력들이 이거 시세 조정하고 장난질하고 이거 진짜 너무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에 맡긴다면서 왜 VI 제도 같은 이런 거지 같은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장난질이 심해요. 이거 보고 또 개인들 달려들잖아. 계속 올라간 줄 알고. 아무튼 이런 게 좀 별로 같아요. 전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진짜. 그래서 10% 내리면은 그냥 VI 걸렸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5%든 10%든 차익해가지고 다른 데 옮길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한 15%요 정도 가버리면 VI 걸려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대응할 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좀 기분이 나쁘다. 근데 뭐 첫날에 뭐 한 플러스 한 5%가 그럼 이제 마이너스 한 10% 됐겠지. 그 다음날 VI 걸리면 요거 차익해가지고 다른 거 이렇게 태워가지고 좀 빨리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정도면은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제가 사실 이거 지수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계산을 해요. 뭐 요것도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락세에서 지금 이게 첫 번째 상승이 여기로 마감을 지으면 한 144일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하락한 기간은요. 오늘까지 따지면 한 40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긴 시간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지금 140일에 40일이면은 한 3, 40%, 30% 정도? 상승한 기간에 비해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요 정도면 또 일단은 최소 기간을 채운 거긴 해요. 그래서 요렇게 좀 빠진 게 아닌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복합으로 빠졌고 반등을 한 다음에 여기서 모노로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걸 제가
일단은 이 첫 번째 하락만큼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코스피는 이렇게까지 보진 않았는데 여기 정도 나와요. 한 4,000, 2,42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420까지 오면 또 무난하게 또 그냥 조정 흐름 정도의 퍼센티지 구간까지 오는데 사실 저기까지 보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저는 제가 보는 거는 여기를 깨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이 보라색을. 근데 기어이 지금 노란색까지 떴으면 그냥 빨리 끝났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노란색까지는 안 떠가지고 만약에 빠지면 내 하루 정도 이렇게 빼면은 진짜 끝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거 자체가 좀 언더슈팅 같거든요. 전 여기서 빠지더라도요. 오늘 빠진 게 아니라 쉬다가 10월 달에 반등했다 죽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요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반등했다가 뒤지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빡빡빡빡 땡기는 요런 거를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반등할 때 조금 추이를 보려고 했어요. 얘가 누를까 안 누를까. 왜냐면 누를 때 딱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얘가 시장을 죽이겠구나 안 죽이겠구나. 근데 지금 이것도 여지를 안 주고 그냥 반등 없이 죽였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크게 누르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지금 돈의 논리로 지금 어제 오늘 좀 누른 거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패닉 셀링이 동창하기보다는 버텨줘야 된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투매가 안 나와요. 오늘 아마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틈에도 누군가 얘기할 겁니다. 투매가 나왔어요. 이제 끝입니다. 아니에요. 투매 안 나왔어요. 투매 안 나왔다고. 투매 나오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안 나올 것 같아요, 투매. 일단 연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흔들면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당장 V 반등 나온다? 글쎄 싶어요. 일단 여러분 좀 괴롭히고 그다음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제가 코스피가 좀 좋다고 했는데 지금 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침범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 조금 기분이 나쁘려고 합니다, 저도. 다만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요, 진짜 마지막은 빠졌어요. 야, 이렇게 노란색, 보라색이 그래도 나는 반등하고 있는 꼭대기 쪽에서 보인 건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냥 노란 시그널 나와도 반등 시도는 한번 한다. 여기서 반등했다 죽었잖아요. 또 반등했다 죽고 이런 식으로 저항 받아요. 여기서도 반등 결국엔 노란 시그널 나와서 반등했거든요. 근데 여기선 보라랑 노랑이 같이 뜨니까 어쨌든 진한 반등이 나오더라. 그쵸? 이 노랑과 보라가 같이 뜬다는 거는 굉장한 시그널이거든요. 여기서도 어쨌든 노랑 뜨고 V 반등하는데 노랑이랑 보라가 같이 떠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위에서 뜨면. 보라만 뜨고 노랑이랑 보라랑 같이 뜬 게 달라요. 여기서도 노랑보랑 같이 뜨니까 결국엔 눌렸다 가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이 구간이랑 비교를 많이 드려요. 2020년이랑. 이때도 2020년 10월이에요. 10월에 노란 시그널 상승 반등하는 중에 이렇게 3개월 정도 쉬고 노랑을 기어이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등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좀 기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전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랑이랑 보라랑 같이 뜨는 게 쉽게 뜨는 경우가 아닌데 지금 보면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안 보이죠. 여기서 한번 떴네요. 제가 2018년 10월달 정말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지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떴어요. 이럴 때.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일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거는 이때처럼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쭉 눌렀다가 반등을 나름 했다가 그 다음에 누르고 반등했고 그 다음 또 죽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지옥이었어요. 저거 그냥 빠진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24%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일요일 라이브에서 얘기 드렸는데 24% 빠졌다고 한 달 동안 숨도 안 쉬고 빠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 빠진 거 보면은 막 3% 하루에 2.7% 이것도 갭으로 빠졌죠. 3%까지 빠졌다 2% 4% 마지막에 5% 피날레 5% 뺐다고 하루 만에.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때. 이거를 견뎌냈었는데 이땐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한 달 내내 빼니까 반등해서 관련이 노란 시그널 보라 떴다 근데 또 죽여. 이렇게 속임수를 가지고 죽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장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장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 드린 거예요. 노랑이랑 보라랑 같이 뜨는 경우가 진짜 손에 꼽아요. 별로 없거든요. 여기서도 노랑 보라 뜨니까 기어이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일단 요거까지 봅시다. 올라가는 틈에 노랑 보라 같이 뜨니까 결국에 기어이 여기까지 누르잖아. 이거 조금 누른 거 같죠? 막상 저거 얻어맞으면 죽습니다. 며칠 만에 10% 얻어맞았어요. 지금은 그나마 시간을 두고 얻어맞고 있지. 이거는 일주일 만에 10%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돌아간다 라고 한다면 노랑 보라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 반등 시도라도 하고 죽는다 죽더라도. 근데 저는 죽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그냥 빠져도 여기 언제 살짝 깨는 게 나올라나 10월 달에 그러고 나선 다시 간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지금 200에선 지지받으면서 노랑보라 뜬 거거든요. 이 정도면 밀 만큼 그래도 나름 밀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코스피에서 비교를 해드렸지만 요거를 이렇게 잡아봐 드렸잖아요. 지금 코스닥은 조건 성립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딱이네요 지금. 이 위에서
위에서 꼭대기에서 빠진 만큼 여기 구간 그쵸? 요 구간만큼 여기서도 이렇게 빠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름 빠질 만큼 빠졌어요. 이제 기본적인 조건은 채운 거야. 이제 미달은 아니잖아. 위에서 여기서 찍은 만큼 여기서 빠졌잖아. 근데 이때는 왜 괜찮았어? 우리가 세팅이 괜찮았거든. 그리고 요 반등을 이용해서 인버스도 했었어 이때. 그죠? 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인버스도 했고 하방에 대한 생각 계속했고 제가 현금도 만들어 드렸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건 일단 그래서 현금 만들어서 여러분이 못 느낀 거야. 근데 지금은 숨도 안 쉬고 모노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알파제가 현금 만들려고도 안 했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몸으로 떼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떨어질 때는 고점이 보였는데 여기서 고점이 안 보였거든. 요거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가능성에 대한 걸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이 요렇게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아마 요 정도였을걸요. 여기 860에서 900p 요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요날 얘기인데 시장이 정말 잔인할 때는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잔인할 땐 정말 잔인하게 죽인다고. 근데 지금 그게 피날레를 만들러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빠진 퍼센티지가 10%가 넘어요. 이 정도면은 이 최고점에서 10%가 아니라 여기서 단일로 10%뺀 거면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진하게 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더군다나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지지 구간을 무시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르게 있는 게 맞다. 이게 또 악재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경제기가 왔어. 아니 미국이 경제기가 왔어. 그게 아니잖아. 미국에서 경제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지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하겠대.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찍어 누른다?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너무 시장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뉴스를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뉴스에선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틀린 거는 요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마지막에 이렇게 잔인한 하락을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저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 줄 알았습니다. 900포인트 살짝 깨는 정도. 그래서 요거 좀 요번 주에 좀 더 맞았다. 금요일이랑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봤던 것도 여기서 뚫으면 뚫기 전에 요렇게 가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요렇게 가는 걸 얘기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신화를 얘기 드렸는데 요걸 보기 좋게 틀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나는 그냥 빠질 만큼 빠졌다. 이거는 제가 죽이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죽이기가 나온다? 아, 글쎄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박스권으로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박스잖아요. 이렇게. 근데 반도체도 여기서 이렇게 박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어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래서 반도체 얘기 드는 게 뭐죠? 빠져도 올라와서 이렇게 가고 그냥 요걸 보고 있다. 제약 업종은 그래도 저는 뚫으러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에코프로나 LF나 지금 그렇게 시총 상위 시총상위 보면은 얘네가 다시 미친 듯이 갈까요?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시총이 거의 100조가 갔었어요. 왜? 얘가 50만 원 뚫었었고 얘가 150만 원 뚫었었으니까.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얘네도 빠질 만큼 빠진 거예요. 이거 빠질 때 얘네가 많이 뱉어줬다고. 그래서 쿠션이 좀 된 건데 그럼 얘네가 빠진 만큼 금방 다시 오를까요? 빠지면서 물타기가 그렇게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족족 붙을 텐데. 왜냐면 위에 구간이 있으니까 싸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이거 그렇게 가볍게 못 가요, 지금 예전처럼. 그러면은 종합지수가 반등할 때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이 반만 오더라도 얘네가 안 가면은 얘네가 그냥 적당 가주면 다른 개별주들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얘도 지금 8조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못 갔지 지금. NF도 6조. 근데 얘네가 지금 보면 얼마나 더 고점을 찍으러 갈 건데. JYP 4.8조 이거 말이 되냐고 지금. 아무리 얘네가 성장을 한다고 해도. 이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담이다 지금. 계속 갈까? 의문이죠. 그나마 이제 HLB가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고 네이버 로보틱스 시총 4위까지 갔었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웃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뱉어내는 돈이 어딘가로 지금 흘러갈 것이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시총 상위죠. 요런 애들이 초강세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초강세 만들어냈는데 이런 애들이 다시 초강세 만든다. 그럴 것보다는 쟤네는 적당히 지수를 받쳐주면서 이번에는 중소형주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전지 후발주 그리고 바이오 요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총 상위 바이오가 포트에 없어요. 왜? 안 갈 것 같으니까. 걔네가 가려면 에코프로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까. 버틸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도 지금 여기 78만원 정도 요 박스 오면은 엄청나게 2차전지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때 바이오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안 올라가도 여기서 비중 옮겨야 된다 이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미 지금 후발주도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얘가 빠질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간 정도면은 좀 많이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얘가 설사 빠져도 반등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이렇게 안 죽습니다. 저도 에코프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한 번에 안 죽어요. 반등은 할 거야.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이 정도면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도 빠질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이 빠지려면 얘도 좀 빠져줘야 되는데 글쎄요. 빠질 자리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관도 이렇게 지금 어쨌든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에코프로 BM도 죽더라도 반등했다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양극재 어제 2030년 이때는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뭐 중국 빼고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양극재를 커버한다 막 이런 뉴스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 그때까지 돈 안 버냐? 그 애널리스트 웃긴 거야. 그런 얘기들은 이미 진작에 여기부터 계속 나왔어요. 이럴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시장 이 종목이 눌리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 정도다. 그렇게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털어먹고 있는데 요거 바로 에코프로 비밀 들어올까? 글쎄요. 그냥 잘 가도 35만 원?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냥 박스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만들면서 제가 얘기 드린 거. 1번 주자, 양극재. 큰 틀에서. 그리고 이제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안에서도 후발이 갈 것이다. 이렇게 따질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도 이렇게 지금 AI 바이오가 많이 떴죠. 이제는 신학 바이오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시총 상위 바이오는 한번 뚫어준 거예요. 이 막을 뚫어준 거야. 알테오진 뚫어줬으면 됐잖아. 내가 눌렀죠. 이번에는 이제 신약 관련 바이오가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도 지금 HBM 비메모리 이런 애들이 2번으로 올라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삼성전자 관련, D램 관련주, 낸드 관련주 이런 수요에 의한 장비주 증설에 의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후발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사이클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리셋이 됐을 때 종합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좀 지금 어쩌면 줄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이 시장발로 만약에 하락을 안 했으면은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럼 종합지수가 잠깐 900인데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 어쨌든 중소주든 뭐든 간에 올라가려면 이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나름 부담이 있거든요. 얘가 진짜 잘 가도 1000포인트 한번 뚫으러 갈라나? 그쵸? 1000포인트 뚫으면 잘할 것 같은데 만약에 900에서 10포인트밖에 안 올라 종합지수가. 그런데 내 종목이 막 4, 50%가?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래서 코스닥을 좋게 안 봤던 거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코스피는 좀 괜찮다. 근데 코스닥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만약에 종합지수가 980까지 다시 올라간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약 한 20% 정도 상승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오르면 내 종목은 한 50%는 웬만한 거 올라요. 진짜로 소외되지 않는 이상. 지금 960포인트 갔을 때보다 이 구간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주보다 다시 한번 여기서 눌렸다가 올라갈 때 내 개별주의 위치가 좋을까 안 좋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의 내 포트의 계좌보다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내 포트는 어떨까? 요거를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에코프로나 시총 상위주가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여기서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우리 개별주들이 못 갔잖아요. 근데 얻어맞는 건 같이 얻어맞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반대로 얘네가 올라갔으니까 얘네가 이제 안 가 만약에. 그럼 나머지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겠지. 같은 위치로 간다고 하면은. 그런 걸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알테오진 이런 것도 지금 어제 제가 이거 올라오고 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왜? 오르니까는 오르네요 이런 얘기하고 그럼 오늘같이 내렸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홀짝 게임 하지 마세요. 매수가 오지 사지 말 매수가 오면은 막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길래 매수가도 사지 말라고 하고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게 30%만 많이 갖고 있어도 50% 욕심이 과한 사람도 50%만 갖고 있으라고 했잖아. 이런 경우에 멘탈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오늘 빨간 라인 이렇게 때려 맞고서 반등 조금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다시 갭으로 뛰어가지고 이게 도망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반대로 다시 내려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올랐다가 뱉어내는 게 트렌드예요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다 뱉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설명 드려보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심리 컨트롤 하려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런 걸 그어봐야 돼요. 셀티론 헬스케어 여러분 안 좋게 보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 7% 빠졌거든요. 근데 종합지수가 지금 10%가 빠졌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요거 오르다 뱉은 건 아쉬운데 어쨌든 8월에도 종합지수도 올랐다가 이렇게 한번 빠졌다 반등했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반등 꼭지에서 10% 빠졌잖아. 그럼 얘는 그냥 지수만큼 빠진 거예요. 반등할 때 못 올랐다가 이렇게 슬슬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 대비해서 그냥 이 정도 빠진 게 맞다. 그리고 다른 종목 보면 뭐 레오캠 바이오? 이거 올랐다가 빠지면 아쉽지. 근데 어쨌든 9월 시가에 비하면 양봉입니다. 월봉을 한번 볼까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빨간불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들고서 곡소리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알테오젠이랑 레오캠이랑 디커플링을 되는 거 보고 이거 우리 S종목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트레이딩 하려고 4만원에 5%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 201선에서 한번 잡는 거 생각한다 그랬는데 아니야. 그 느낌이 아니더라고. 세야 다르고. 쎄했어. 그래가지고 안 잡았어요.
안 잡아가지고 만약에 4만 원에 지금 예를 들어서 5%판 거를 다시 여기서 산다고 치면은 그냥 그래도 뭐 대충 잡아도 한 10% 넘게 트레이딩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 팔아서 다른 거 사긴 했습니다. 다른 거 사긴 했는데 그래도 요거 빠진 것보다는 다른 걸로 옮겨 태운 게 훨씬 마이너스가 적습니다. 요런 거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달리기 두구두구두구 하니까 내 종목 하나가 먼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먼저 튀었어. 그럼 얘가 여기까지 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제일 빠를 것 같은 놈한테 또 이렇게 힘을 나눠주는 거예요. 얘는 좀 무게를 가볍게 하는 거지. 내려오면은 여기서 또 올라왔을 때 요걸 또 다시 사면 되잖아. 근데 얘는 또 날아가면 날아간 대로 냅두고. 종목 이것만 할 건 아니잖아요. 종목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어이 해먹을 거라면은 이렇게 해먹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냥 오늘 좀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시장에 대한 얘기, 시장의 뷰,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마시라. 요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시장이란 게 얄미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시장 3시에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찍어 눌렀겠어요? 여러분 배트라고 장 막판에 투메이드 킬라고 끌게 하려고 이렇게 그죠? 왜냐면 여러분도 반대매매 압박도 있고 명절도 보내야지. 그러니까는 코스닥에서 미선물도 빠지네 오늘 반등이 없구나 이러면서 반등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뱉어내잖아요 물량을. 그런 거 쉽게 뱉어내게 한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두루루루 올리네. 뭐 물론 눌려가지고 오늘 저녁에 뭐 눌릴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전 미국이 그냥 깨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깨졌으면 좋겠어. 왜? 어제 올랐는데도 우리 시장 빠졌잖아. 그럼 뭐야?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선반영이잖아요. 선반영이잖아. 응? 얘는 올랐는데 우리 시장 빠졌으면 우리가 선반영이지 아시아 시장이. 대만도 지금 올랐는데 그쵸?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한 1% 정도 빠졌어. 근데 얘네 어제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빠졌어. 이런 것도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빅스도 크게 반응 안 하죠. 제가 비트코인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지금 위험자산 선호 지표인데 안 무서워한다고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지금 증시 누르는 게 세력에 의한 돈 늘림이라고. 실제로 지금 환율도 빠지네요.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하자마자 봤을 때 1352원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자꾸 한다고요. 그리고 얘가 오를 때 진짜로 환율이 뛸 거면 얘도 튀어야 돼. 근데 얘가 안 튀었었어요. 돌파됐을 때.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진짜 시장이란 게 돈으로 이렇게 장난질 한다는 게 국제 수익률 빠지네. 이런 거. 유가도 빠지고. 그렇게 유가 150불 간 다음에 JP 모거나 120불은 무슨 100불 가고 얘기하라고 이런 거는 150불. 겁죽이잖아. 제가 어제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뉴스 나온 거 골드만 특히 얘네 두 개가 특히 그렇습니다. 얘네 둘이 얘기하는 건 그냥 무시하시라. 얘네 원래 그냥 지네 막 싸게 살라고 막 작업치는 애들이다. 노무라 특히 이런 애들까지도. 이렇게까지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고 미국 시장 오늘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내일 차라리 우리 시장 갭으로 조금 밀리더라도 밀렸다가 그냥 반발로 올리면은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물론 내일 좀 그것도 좀 무섭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지금 내일 또 지나면은 연휴가 4일이나 있기 때문에 영업일로만 그럼 총 6일이거든요. 이슈로 따지면은 토요일을 껴가지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회피 물량이 내일 또 나올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역으로 내일 그 연휴에 대한 그 우려감을 주기 위해서 아침에 싹 흔들었다가 이제 오후부터 다 아침 일찍부터 땡겨버리면은 개인들은 무서우니까 연휴 때 뭔 일 날지 몰라 그러면서 막 셧다운 무조건 한대 이러면서 이제 물량 뺏어 먹어 놓고 올린 다음에 미국은 실제로 내일 잠깐 반등했다가 우리 장 막 안 열리고 이럴 때 뭐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우리 장 열리기 직전 다음 주쯤 탁 올라가 그 우리도 갭으로 탁 도망가 이제 개인들 그걸 못 붙는 거지 이제 탁탁 도망가면 아무튼 뭐 이건 상상이고 또 반대로 그냥 갭으로 또 죽을 수도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죽였으면 된 거 아닌가. 선물로 이 정도 죽였는데 그리고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파생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진짜 쓴소리 한마디 하면 너 파생 해봤니? 파생하고서 선물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파생 해봤냐고. 지금 이런 누적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외국인이 계속 찍어 누른다 이거를? 발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렇게 매도 포지션 잡아놨으니까 이게 다시 매수로 환산되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냥 계속 죽이지 않는다. 이걸로 자꾸 위아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멍청한 소리예요. 좀 제발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듣기 싫어 죽겠어. 그런 거 얘기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외국인은 일단은 하방 포지션 이렇게 해서 계속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시간이 많아요. 특히 4분기는 제가 계속해서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매수로 돌아오면은 우리 시장이 부스팅이 되는 도망갈 수 있는 가볍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이거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 거래량이 좀 적어요. 여기 거래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잖아요. 올라갈 때 거래가 많죠. 여기 이렇게 심지어 여기서도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어때요? 거래가 줄어들었어요. 거래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올릴 때 가볍게 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올라갈 때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퍼센티지가
많이 찍혀 있는 건 알아요, 저도요. 근데 거래량이 적어요, 지금. 그래서 땡길 때 가볍게 땡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흔들렸다 땡기더라도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왜? 거래량이 안 묶여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거래가 없이 그냥 질질질 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에 대한 저항이 없는 겁니다. 저항이 없다는 건 가볍게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 계좌에 찍혀있는 마이너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요거 때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죠. 5만 방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안 되는데 저도 개미라서 5만 방장 개인들이 뭘 믿고서 하방으로 안 빠진다고 이렇게 틀을 잡아놨는지 모르겠다. 이거 지금 죽습니다. 품매도 쳐놓은 거. 이거 품매도 쳐놓은 거 죽는다고. 그나마 외국인조차도 품매도를 치는 구간까지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여차하면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개인들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이거 물린 사람들 이거 계속 손실이거든요. 품매도라는 거는 여기서 내가 뭐 300원에 품매도 쳤어. 근데 이 300원이 깨지잖아요. 그럼 얘가 290원, 280원 가잖아요. 이 손실분을 다 갚아줘야 돼요. 근데 이 위로는 프리미엄, 그냥 부가가치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한 20원, 30원. 얼마 안 돼요. 이거 프리 먹을 수 있는 게 가격이 내가 투자한 대비. 근데 하락으로 빠지면 진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간다고. 아마 지금 여기 물린 사람 죽을 맛일 겁니다. 개인들 지금. 그리고 위로는 제가 상방 제한 걸어놨다는 게 이런 논리죠. 상방으로 오히려 외국인은 콜 매도를 걸어놨다. 그래서 상방으로 뚫리면 외국인이 손실나는 구조라서 이거를 충분히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 개인들 잡아먹으러 온 거다. 근데 요거 아마 거칠 겁니다. 선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역시 제가 잘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는 보험이 좀 외국인이랑 다른 방향이네요. 보험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 보험도 외국인이랑 같은 포지션 구축하는 거. 보험이 금액은 작지만 잘합니다. 투신은 맨날 헛방치죠. 예, 역시 지금 보니까는 옵션에서 헛방치고 있고 그나마 선물 때려놓은 거 그냥 뭐 옵션으로 해치한 것 같은데 실제 수익은 지금보다 이제 더 빠지면은 슬슬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투신도.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답 없죠. 항상 개인 반대로만 하면 이깁니다. 개인이 지금 상방을 본다기보다는 하방으로 가면 손실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거의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금투도 뭐 별거 없고 기관은 별거 없습니다. 은행도 그다지 못하거든요. 예, 역시 은행은 역시 손실이죠. 은행이 항상 저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다 돈 맡기면 안 돼요. 은행이 항상 저렇게 헛방질 칩니다. 연기금도 못합니다. 예, 역시 연기금 못하죠. 연기금도 못하고 그나마 투신이 가끔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고 이렇고 그냥 보험 정도. 보험이 좀 잘합니다. 이거 파생은. 금투도 그냥 나름 뭐 돈이 많으니까 그냥 뭐 대응하는 정도고 이런 것까지 얘기 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쭉 읊어봤습니다. 네,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하루 넘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아니면 더요. 푹 찍고 올라가냐 그냥 올라가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요런 장 아니에요. 지금은 가는 중에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에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진 가요. 제가 그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돈으로만 노는 투기 시장이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라고. 여기 강원랜드 아니고요. 카지노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은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투자자예요. 여러분이 뭐 홀짝게임 투기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투자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결국에는 수익권으로 돌려세울 그런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로 마무리 한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진하게 눌렀어요. 나스닥만 보더라도 지금 위치가 달라요. 일단 나스닥이랑. 보면 나스닥은 그래도 여기 절반 이 정도라도 낫지. 우리는 뭐냐고 여기서 지금 코스피 이러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여기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깨져 있잖아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200일선이니까 여기잖아 우리 코스닥은. 얘네보다 지금 한 몇 프로야 이게 대체 지금 한 6%는 더 빠져 있는 것 같네. 이런 게 좀 그지 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이. 언젠간 근데 또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좀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지금 여러분이 뭐 비관적이고 눈물 흘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 다인 거는 제가 강조하듯이 죽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죽이는 장이다, 하락장이다, 이거 몸으로 받아내야 된다? 진짜 지옥이에요. 22년도에 주식하신 분들 겪어보셨잖아요. 그런 장은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명절 앞두고 좀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최대한 좀 기분 전환하시고 마인드를 잘 가다듬고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마이너스 찍힌 거 보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뭐 10% 20% 찍혔다고 해서 내 종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봐주세요. 그렇게 보고 내 종목이 올라올 때 진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가, 산업이 도태된 종목이 아닌가, 저 주도업종이 아닌가, 이런 것 좀 의심해 보시고 또 얘보다 더 좋은 종목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좋은 저녁 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